어제 서로 90일 동안 관세율을 낮추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미국의 경우에는 대중국 관세가 약 145%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30%까지 90일 동안 낮추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30%도 20%는 펜타닐과 연관되어 있는 관세여서 실질적으로는 30%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관세를 낮춰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계속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이 거의 즉각적으로 보복 관세를 시행을 했었고요. 4월 11일 기준으로 125%의 관세를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를 했었는데 이 수치를 10%로 급격하게 낮춰버렸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이 높으면 80%, 낮으면 30-40% 정도로 조금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60% 혹은 80% 이러한 수치들을 언급을 했었고, 워낙 기존의 관세율이 높았기 때문에 30%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의 관세율로 낮춘 점은 시장의 리스크 온 심리를 굉장히 부추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로 주가가 크게 급등을 했고요. 금리도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밌는 부분은 사실 관세 전쟁이 굉장히 격화되었을 때는 주가가 하락을 했고 반대로 채권 시장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도 크게 상승을 했었죠. 관세 부과 때문에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한 신뢰도 저하 이런 문제들도 또 겹치면서 금리가 오히려 급등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관세율이 더 낮게 발표가 됐는데 주가의 반응은 이해할 만하지만 사실 금리가 또 한 번 급등한 것은 어떻게 보면 관세가 격화됐을 때와 똑같은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해석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 금리를 움직이는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보시면 첫 번째는 펀더멘털이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미국 국채의 수급적인 요인 혹은 안전자산에 대한 불안함, 이 두 가지라고 좀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전쟁이 격화됐을 때 금리가 한번 4.5% 정도까지 급등을 했던 것은 어떤 펀더멘털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미국 국채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달러와 같이 약세를 의식을 해서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그런 압력이 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안전자산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는 펀더멘털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장이 기대하는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에 따라서 금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세 변화 이후에 이러한 관세 정책이 성장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2025년 4분기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4월 15일까지 적용된 관세율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사실 연말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1% 이상 낮아질 것으로 이제 효과가 예측이 되었었는데 이번 5월 12일까지의 관세를 좀 업데이트하면 즉 미중 간의 협상 내용을 조금 업데이트해 보면 이 성장률의 둔화 폭이 마이너스 0.65% 정도로 크게 낮아지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이제 버젯랩이라고 하는 예일대 산하 연구기관의 결과를 제가 좀 인용을 한 것이고요.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는 폭이 줄어든 것처럼 실업률 상승폭 전망치도 기존의 0.5%포인트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다라고 하면 이번 협상 타결의 결과로 한 0.3에서 4%포인트 정도 실업률이 상승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협상 이전에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 전망이 계속 악화되는 국면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미국의 경제 전망이 기존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여전히 관세로 인해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 강도 자체는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려있던 금리가 더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약 4.5% 수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의 균형 수준을 4.2에서 4.6%, 평균적으로는 4.4% 정도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미 노랜딩 시나리오를 반영한 레벨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10년물 금리가 4.5%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수치는 미국 경제가 크게 둔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시장 금리에는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하락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예상보다 관세에 대해서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협상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관세 협상 이외에도 감세 정책이 빠르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감세 정책이 생각보다 더 큰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금리를 조금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를 기존에 매수하는 전략, 그러니까 미국 국채 매수 전략을 좀 제시해 드렸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매수하는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을 이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미중 협상이 예상보다 더 낮은 관세율로 휴전에 진입을 하게 됐고,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는 조금 더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고, 다만 지금 레벨이 경기 둔화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제쳐두고 완만한 노랜딩 정도의 가능성을 이미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폭은 크지 않다,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7월로 보고 있긴 한데 그 시기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세율 자체는 지금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는 조금 벗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도 조금 높아진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 관세라고 하는 게 지금 이미 2월, 3월부터 부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중국 관세도 그렇고 이미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들이 당장 4월, 5월달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 2018년 19년도 사례를 돌이켜보면 관세 부과가 미국 PC 인플레이션으로 전가되는 속도가 한 2개월 정도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보다는 지금은 관세 불확실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관세가 실제 소비자 물가로 이어지는데 더 좀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론적으로는 관세가 실행되면 그 효과는 그 다음 달부터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4월 달에는 상품, 특히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코어 굿즈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의 예상치를 조금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0.2에서 0.3% 월간 기준으로 상승할 것을 지금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4월 CPI 기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치가 0.2보다는 0.3에 가까울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아 보인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3월 달에는 인플레이션이 전월비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던 이유가 에너지 가격이 크게 급락을 했었고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요인들이 급격하게 3월에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되돌려지면서 이번 4월 CPI는 예상보다 조금 높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에 덜 민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높아질지 굉장히 불확실하고, 반면에 고용시장은 아직까지 괜찮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을 더 살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4월, 5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조금 예상보다 높게 발표된다라고 하면 고용시장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더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지금 당장은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하기는 조금 어려운 환경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 이렇게 전망이 바뀌게 된 이유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더 많이 개선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감세 정책이 더 생각보다 더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국채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는 4.5%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요. 기준금리도 7월 혹은 그 이상까지도 동결 기조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